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0대 후반에 공무원이 돼가지고 지금 현업에 계시는 공무원 이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2030 세대들이 지금 가장 직장 선호도 1위인 공무원 생활에 대해서 허와 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 그리고 보통 한 40대 후반에 이렇게 공무원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벌써 몇 년 전에 합격하셔가지고 지금 한 4, 5년간 지금 50대 초중반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쌤과 같이 오늘 공무원의 삶, 우리 이웃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이분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애로사항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하고 좀 이야기가 다르더라도 이해하시고 2030 세대한테 좀 희망과 꿈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유튜브 하는 것도 처음인데 지금 상당히 어색합니다. 근데 최근에 공무원을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좀 늦게 어떻게 운이 좋아가 돼가지고 지금 대구 인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대, 30대들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50대, 60대는 또 공시생을 둔 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쌤도 오늘 처음이고 저 같은 경우도 소시민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어색한 면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쌤도 이런 유튜브 방송을 처음 하신다고 하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이쌤이 답변하는 이런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름이나 지금 현업 근무지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인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고 특히 좀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약간 다르게 보통 한 20대 좀 늦다 하더라도 한 30대 초중반 후반 정도에 보통 응시를 하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40대 후반에 공무원에 합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이력사항이라든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인근의 군단위 지자체에서 군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다들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인허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첫 발령은 면사무소 시골의 면사무소 발령 받아가지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군청에 와가지고 요즘은 조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도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주위 공무원들이 과거에 대해서 의심도 많이 하고 그래 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회사지만 예전에 글로벌 이동통신 회사인 엔사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연구원으로 한 20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 회사가 망했어요. 망해갖고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주위에서 자꾸 닭도 한번 튀겨봐라, 피자도 한번 구워봐라,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그런 거 하면 해본 적도 없고 하다가 다 말아먹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또 애들 얼굴 쳐다보면은 또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요즘에 저도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한 100대 1, 200대 1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기간은 어느 정도 준비하셨고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저도 이게 좀 궁금한데.
공무원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은 1년 반 정도 했고요. 뭐 일반 행정직 기준입니다. 원래 제가 그 기술직에 근무를 했는데 그 기술직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와가지고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일반 행정직으로 와가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지금 안타깝게 되고. 그런 게. 1년 반, 공부는 1년 반 정도 하고 한 4개월 있다가 발령이 났기 때문에 뭐, 거의 뭐 한 2년까지는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시간은 뭐,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40대 후반에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어깨도 무겁고 할 건데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건데 공부하면서 가장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 중에서 40대 초반 뭐 중반 분께서 공직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한테 만일에 준비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것은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합니다. 우선 뭐 잘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면서 공무원 할 거는 못 되고요. 그냥 뭐 살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한데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이 많이 힘들고 뭐 그 회사도 안 좋고 뭐 자꾸 구조조정도 하고 나가락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생각은 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월급 자체가 워낙 박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공부하는 입장이고 제가 상가 토지는 좀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대시민 같은 경우에는 임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임장 나오신 분 중에서 보면 한 40대 후반 이런 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공인중개사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갑자기 공무원을 준비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지 그게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는 이제 그 회사가 상황이 안 좋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집에 가면은 그 와이프 얼굴도 보고 애들 얼굴도 보고 하는데 그 이제 물론 뭐 공인중개사도 뭐 괜찮지만 일단은 뭐 애들 얼굴 볼 때마다 뭐 좀 뭐 좋은 아빠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어릴 때 뭐 학교 가면 아빠 직업 적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다른 거 적는 것보다 그래도 뭐 공무원 적어 놓으면은 그래도 애들한테 또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그래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제주에도 사실은 저도 뭐 공대를 나왔는데 박사학위를 받으면 특채로 들어가는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뭐 취업 공무원 보통 20대 30대 초반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었지만 사실 40대 후반에 이렇게 공무원에 합격한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습니다만은 이쌤을 첫 번째 게스트로 이렇게 모시게 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회사원 생활을 연구원 생활을 하셨다 하는데 연구원 생활보다도 지금 현재 공무원 생활이 어떤 면에서 더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좋은 점은 일단 뭐 공직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일반 민간 기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경쟁이 조금 덜 치열합니다. 그리고 뭐 성과나 이런 쪽으로도 조금 나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있을 때는 뭐 분기별, 상반기별, 뭐 하반기별 해가지고 뭐 성과도 많이 내야 되고 안 내면은 좀 면박도 받고 뭐 그런 게 비일비재한데 공무원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나은 것 같고 단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월급이 진짜 박봉입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 또 월급 받아보면 정말 깜짝 놀라십니다. 그 회사 그러니까 가정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은 뭐 40대 50대 때 이렇게 공무원 함부로 준비하시면 정말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맞벌이 하고 그동안 좀 돈 좀 모아놓고 이런 분들은 그러고 뭐
그런 분들은 좀 해도 괜찮은데 그런 거 없이 무작정 했다가는 진짜 가정을 못 이끌어 나갈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인터넷이 있죠. 이런저런 글을 보면 뭐 허봉수여가지고 연봉 3,600이다, 뭐 2,400이다, 4천만 원이다 하는데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제 지인 중에 저도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공부했는 제 지인이 학위 받고 공무원 특채됐을 때 그때 실수령이 5급인데도 200 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거의 200 플러스 마이너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한다 이런 말 들었는데 뭐 오늘 이야기 들으니까 이쌤 말 들으니까 제가 얼마인지를 묻지는 못하겠고 하여튼 박봉이다. 이걸 염두에 두고 40대 준비하시는 분은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참고사항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흔히들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공무원들은 꿀이다, 철밥통이다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회사든 조직이든 간에 그 본인 생각이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본인이 철밥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진짜 그 어떤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또 근무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 중에 생각보다 퇴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뭐 민원인들한테 너무 시달려가 뭐 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뭐 그런 분들한테는 뭐 해주고 싶은 말도 많지만 또 제가 뭐 또 괜히 또 그래 이야기하면 또 좀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30인데 나이가 원래 30, 30, 31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 공무원입니다. 7급 공무원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공무원 생활이 너무 무료하고 뭔가 좀 역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서울 쪽에 취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분이 제 주위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연구원, 대기업 연구원으로서 한 20년 동안 그것도 제 뭐 이력을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몇 군데에서 일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급 공무원을 하다가 지금 다시 그런 국가 산하기관 내지는 일반 대기업에 응시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까? 본인이 그 에너지 살다 보면 주위에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뭐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 어떤 강인한 또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은 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반대는 안 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뛰어나고 뭐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기업에 가서 또 대한민국의 어떤 선봉에 서가지고 국가 산업에 또 일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너무 교과서적인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회사 직장 잘하면 저도 궁금했는 게 보면 직장 잘하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공대 출신이라 가지고 지인들이 대기업 연구원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사실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그러한 인식 체계로서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부의 팽창이나 이런 데는 속을 할 수도 있고 사실 대기업 생활이나 이런 생활이 출퇴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침 일찍 가지고 저녁 늦게 온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공무원은 출퇴근은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되어 있다. 뭐 이런 의미로서 좀 삶의 질을 생각해서는 공무원을 선호하고 그리고 보통 제주에도 박사학위를 받는다 하더라도 보통 한 50대 초중반 되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면에 비해서는 공무원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한 맥락에서도 30대 지금 7급 공무원이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에 다시 컴백하는 거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공무원만이 답은 아니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또 요즘 좀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대기업도 예전만큼 뭐 그래 또 뭐 무식하게 일 많이 시키고 있는 건 아니다. 뭐 기업 문화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서 또 우리나라 또 그 산업 일선에서 또 일하는 것도 보람되지 않을까 뭐 그런 또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대 공무원을 준비하는 중년층에게 방금 전에 이선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월급을 생각해서는 40대 공무원이 되면 어떻게 보면 생계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럼 만일에 40대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한 가정을 꾸릴 정도의 경제 능력은 갖춰놨다 흔히 말해서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 200 정도의 소득은 단대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공무원을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럼 이런 분들한테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생각해야 될 거, 특히 주의해야 될 거, 뭐 힘든 슬럼프가 올 거다. 뭐 이런 걸 하면 뭐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뭐 생각하는 거는 40대에서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거는 어떤 절실함이 있는 분들이 준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제가 특별히 해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걸 알아서 잘 하시는데 다만 방금 박 선생님께서 이야기한 그 경제적인 여건 그거는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고려를 안 하면은 공무원이 된 이후에도 좀 큰 어려움이 뭐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수는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게 시공무원과 예를 들면 면단위 공무원, 면단위 공무원. 물론 시공무원은 사실 제 영상을 듣는 분이 광역시, 특히 대구광역시에 계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물론 경산시에 소재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구광역시 시 구 공무원하고 물론 거기에서는 근무를 지금 안 해보신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골에 있는 흔히 말하는 읍면에 있는 공무원하고 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업무나 이런 게 어떤 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군 단위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발령지를 그 면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면사무소 규모도 크지 않은 면사무소였습니다. 우선은 거기를 갔을 때 저도 계속 도시 생활만 하다가 거기를 갔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어릴 적에 외갓집 놀러 간 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다들 뭐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마음은 좀 많이 안정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그 면단위 소재지나 읍단위 소재지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이장님들이 계세요. 그 이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을마다 리더신데 그분들하고 뭐 잘 이제 지냈습니다. 그분들이 뭐 나이로 보면은 저한테는 뭐 형님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형님들도 뭐 제가 또 이런 늦게 또 지각해서 공무원이 된 거에 대해서 많이 또 마음도 써주시고 또 뭐 심적으로 또 많은 뭐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뭐 가끔씩 막걸리도 한 잔 먹고 그래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군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왔는데 군은 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거기는 또 업무 자체가 일 중심으로 돌아가고 읍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뭐 군이나 군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는 진짜 업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군청보다는 뭐 면사무소가 저한테는 뭐 좀 많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읍면 단위에 있는 동사무소 거기에는 사람 사는 세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군이나 시공무원 같은 경우는 업무 일 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어제 집 앞에 있는 그 주민센터 있죠. 거기 가보니까 앞에 일선에 뭐 인감증명서 떼주고 주민등록 등본 떼주는 사람은 늘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평소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주민센터에 보면 제일 높은 사람이 동장이죠. 예. 그럼 동장 그 사람은 누가 동장인지도 모르겠고 동장 자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동장분은 매일 거기에 있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 동장분들이나 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그 5급 사무관입니다. 좀 큰 데는 4급 서기관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은 면사무소에 이제 그 아침에 또는 이제 저녁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자리에 계시는데 대부분 마을 행사나 마을의 어떤 일들이나 현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그 현장을 다 보시고 돌아와가지고 업무 지시도 하고 그 현장을 또 모르면은 또 업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은 항상 그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그 동이나 면의 주민들도 많이 만나시고 얘기도 많이 듣고 그 모든 일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고 이런 면도 있는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저도 혼자 계속 이렇게 영상을 하다가 오늘 처음 이선생님을 모시고 했는데 뭐 주민센터 공무원으로서의 생활, 뭐 시골 주민센터의 보람, 시골 주민센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골 동사무소죠. 거기서 일하면서 어떤 보람이라든지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보람이라면은, 거기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어른들이 많이 오세요. 그 시골에 이제, 요즘 시골에 가면은 다들 그 초고령화가 돼가지고, 뭐 70대, 80대, 뭐 심지어는 90대, 100세 된 분도 제가 뵌 적이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진짜 저도 깜짝 놀랐는 게, 그 글도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연세는 그래 되시지만 아무래도 누구라도 뭐 글 모르고 이러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딱 눈치를 제가 딱 채고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신청서나 이런 것도 직접 작성해 드리고 그러면은 그 어머니들 참 이가에 은은한 미소 이런 거 보면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예. 그리고 눈도 어둡고 뭐 몸도 불편하고 이런 분들 오셨을 때 뭐 제가 뭐 그럼 어른들 오시면 저는 꼭 이래 한 잔씩 드리거든요. 드리고 뭐 이래 손도 한번 잡아주고 이러면 참 그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데서 참 큰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제 지인 중에서도 뭐 제 후배인데 4급인지 3급 상업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인을 초빙하지 않고 이렇게 이선생님을 초빙한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 40대 후반에 이 공무원에 합격한 것도 대단하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친자식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이력 사항도 뭐 이렇게 메일로 주셔가지고 제가 초빙하게 되는데 그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름에 계시 보니까 막 세월이 흘렀을 때 시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보통 흔히 말하는 설렁화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귀농을 많이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뭐 그에 대해서는 뭐 몇 년 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뭐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뭐 그 시골이 완전히 없어지고 어떤 게 뭐 설럼화가 되고 뭐 그 지경까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뭐 행정적이나 뭐 어떤 법적으로 어떤 국가 차원에서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큰 도시와 주변의 어떤 시골 도시들 간의 어떤 연계라든지 아니면 행정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 다 지탱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뭐 그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예, 여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이 뭐 인문학이나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간혹 합니다만은 그래도 재테크 중심적으로 이야기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토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주민센터 일하면서 토지 관련 업무도 좀 일을 했습니까? 농지 관련 업무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농지연금에 대해서 혹시 좀 아시거나 아니면 제가 만일에 대구시에 사는데 그 읍면 단위의 논밭을 산다, 임야를 산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서 뭐 그에 대해서 혹시 뭐 아시는 부분이 있거나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한마디 부탁합니다. 그 농지 같은 경우는 취득하기가 조금 일반 아파트나 뭐 주택이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지 자체를 국가에서 굉장히 좀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헌법에도 보면 그 경자 유전 원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농사를 짓는 자만이 어떤 땅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대원칙 하에 농지법이 또 하위법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농지를 취득하려면은 일단 그 소재지 읍면 사무소 또는 뭐 동사무소 가서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발급받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안 되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농취증이라 하죠. 그렇습니까? 농취증. 저 같은 경우도 토지 투자를 좀 하면서 농취증은 법무사한테 좀 부탁하니까 법무사 분들이 해당 동사무소에 그 인허가 내시는 분하고 소통이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쉽게 발급받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제가 볼 때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지금 공무원들이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제가 다른 공무원을 통해 가지고 듣기로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 30년 동안 내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최근 한 1년이 가장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업에는 어떻습니까? 요즘도 계속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공직 사회는 계속 뭐 초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뭐 지금 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정도로 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항상 요즘은 공무원들도 코로나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확진 받는 공무원들은 그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 미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분은 나오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뭐 코로나 특히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공직 사회 분위기는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주위에 보통 도심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 하죠. 귀농을 해가지고 전원적인 삶을 살고 싶다. 물론 지금 시골 주민센터에 뭐 근무하시다가 이제 군청에 오시다 가는데 그러면 시골 주민센터 흔히 동사무소에 계실 때 거기 오시는 민원인들 연세 드신 분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전원생활을 했다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뭐 어디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전원적인 그런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공무 수행을 한 적도 있을 건데 전원적인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있었던 면 단위 소재지에서도 전원 생활을 하시는 분이 들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동네가, 본인이 어릴 때 살던 고향이면은 다시, 고향이었다가 이제 도시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다시 귀향하거나, 귀촌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뭐 하는데 완전 생면부지의 그 다른 지역에 전혀 아는 분도 없고 그런 쪽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40대 후반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가지고 합격하셔가지고 지금 현업에 계시는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 이것만큼은 정말 좋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공무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직장 생활할 때 비하면 스트레스는 뭐 직장 다닐 때 뭐 한 80% 스트레스였다 하면 여기서는 한 5% 10%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흔히 우리 말하는 공무원이 편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수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대기업 다니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100이면 힘들다 봤을 때 한 80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 공무원은 한 5% 정도다. 그러면 이제 업무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박봉이라는 말씀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일단 일적인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는 확연히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런 걸 적지 말라고 나쁜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뭐 그에 대해 사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뭐 봉사라는 말을 뭐 입에 담기 좀 쑥스럽고 그래서 뭐 그런 말씀 드린 거고, 나쁜 공무원은 제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뭐 나쁜 공무원이 아니라 뭐 40대 후반에 이래 뭐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것 자체가 좀 뭐 조금 염치 없는 행동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그 제목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그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 영상도 이제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 또는 하고 싶은 말,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짧게 하셔도 되고 길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부탁합니다. 가장 큰 계획은 일단은 뭐 그 정년 퇴직 때까지 감옥에 안 가고 무사히 정년 퇴직을 하는 게 가장 큰 꿈이고, 그리고 그래 공무원이 막상 또 되고 보니까 공무원을 또 미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봐도 미운 공무원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럼 뭐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공무원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게 업무를 할 때 법령과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뭐 약간의 재량이 있긴 있는데 그 재량은 함부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뭐 공무원들 너무 미워하지 말고 뭐 그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생각보다는 생각이 길지 않았는데 여러분 듣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개인의 역량보다는, 개인의 재량권보다는 법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일 처리가 답답하고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공무원 중에는 우리 일반 소시민이 봐서는 좀 얄미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다,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맺어줬는데, 하여튼 오늘 짧은 시간 동안 40대 후반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셔가지고 지방직으로 합격하셔가지고 지금 현업에 계시는 50대 초중반인 이 선생님을 모시고 공무원의 삶, 봉사하는 삶 또는 나쁜 삶이라고, 나쁜 공무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했던 일에 대해서 뭐 두서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있죠. 우리 소시민 중에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 여정이 일반 소시민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직업이고 어떠한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먼 거리는 제가 찾아뵙기 힘들고 주로 뭐 커피숍에서 있죠.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가지고 우리 소시민의 삶을 좀 대변해보는 그런 영상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송출해볼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끝까지 성실하게 대답해주신 이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